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에서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 두 번째 성불평등, 세 번째 빈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는 2024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 갑국에 사는 노인 A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즉 A는 나이로 차별받은 겁니다. 을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3세 B는 민족적, 인종적 특성으로 차별받았다. 1번 A는 B와 달리 권력의 열쇠. 권력의 열쇠는 사회적 소수자는 모두 권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다 라는 것. 2번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있다. 을이 B가 을국에 살고 있는 B가 중첩되어 있죠. 3번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 대상이 되었다. 사실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번 식별 가능성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공통점입니다. 5번 A와 B는 모두 기속적 특성, 즉 선천적인 특성, 즉 나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속적 특성이고 민족과 인종도 마찬가지 기속적 특성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문제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푸는 데 이상 없다라는 것. 성불평등에 대해서는 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대비 10월 15번 문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가 표 분석 또는 자료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될 점 몇 가지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비율이 같다고 수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끼리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같으면 비율끼리도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크기가 같기 때문에 수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의 크기를 구할 때 전체 집단의 평균값에서 거리의 비가 있으면 그 거리 비를 xy라고 했을 때 x 대 y라고 했을 때 크기는 y 대 x가 된다는 것. 이 부분 기억하고, 즉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소금물의 농도와 그 소금물의 양과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두 개를 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전체 집단의 평균값하고 각 집단의 평균값과 같을 경우는 이때는 크기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두 집단의 비율의 합퍼 집단의 수가 50% 이상이더라도, 즉 비율의 합을 집단의 수로 나누더라도 집단 구성수가 다르면 평균치가 50% 이상은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네 번째는 자료가 비율의 변화이거나 비교일 경우는 퍼센트 포인트로 표기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즉 집단 자체가 다른 걸 비교하는 경우, 집단의 크기가 다른 걸 비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로 표기해 준다는 것. 이 문제는 지금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에 3,800달러, 2020년에 4,800달러. 각 연도의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고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도 Y, 여기도 Y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4X가 되고 여기는 4Y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먼저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3,800, 4,800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0이 더 큽니다. 그 얘기는 3,800보다 200달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4,000달러는 얘기입니다. 전체는. 그럼 자연히 여성이 아무래도 평균이 낮겠죠. 그래서 보니까 3,500 마이너스 300입니다. 그죠? 300달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거리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2만큼, 여기는 3만큼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남성이 크기가 3이고 여성의 크기가 2라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살펴봤죠. 그죠? 두 번째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구해놓고 보는데 2020년에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면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부분인데, 이 기준을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도 3대2 이렇게 표현했다면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 선지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해보면 4,800에서 5,000하고 4,600하고 1대1입니다. 그렇죠? 2대2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그 집단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1번 2000년에 월평균 임금 총액은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와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가 같다. 월평균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3,000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500 곱하기 2죠. 그래서 9,000달러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2020년 월평균 임금 30대가 2020년에 월평균 임금은 30대가 4,500, 그 다음 여성 근로자가 4,200, 40대 여성 근로자 5,000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30대가 훨씬 더 작죠. 그런데 크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 차이는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 차이는 여기는 200 그리고 2020년에는 300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더 크죠. 마찬가지 틀렸습니다. 그렇죠? 4번 2000년 대비 2020년에 40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 40대 근로자의 월평균 증가율, 남성은 얼마인가요? 4,500분의 5,500 빼기 4,500입니다. 그러면 45분의 10이죠. 반면에 여성은 3,700분의 5,000 빼기 3,7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3입니다. 37분의 13. 그럼 뭐가 더 크나요? 37분의 13이 분자가 훨씬 큰데 분모는 작죠.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남성이 크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5번 연령대별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 차이는 2000년과 2020년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 아닙니다. 2000년에는 여기가 800만 원 차이죠. 반면에 여기는 50대가 8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40대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 그래서 표 분석할 때 유의할 점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크기를 찾아 들어가는 평균값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부분 또 한 가지 선지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크기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1대1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다음은 빈곤에 대해서 25학년도 7월 8번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A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이다. 이 욕구에는 음식,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이건 바로 절대적 빈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상대적 빈곤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절대적 빈곤, B는 상대 빈곤. 1번 A는 사회 구성의 소득 분배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 맞습니다. 그래서 B가 사회 구성원, 즉 상대적 빈곤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이 개념이 바로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우리가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의하는 용어는 주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3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4번 둘 다 모든 국가에서 빈곤 유행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 5번 상대적 빈곤선이 높으면 상대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보다 높으면 B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A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빈곤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상대적 빈곤선이면 절대 빈곤이 여기 있으면 상대 빈곤의 가구에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빈곤이.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5 이러면 이 5%는 10% 안에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